자, 또 보이스피싱 얘기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대구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으로 내놨는데요. 1,000만 원을 인출했더니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생활 침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지역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요. 1,000만 원 이상 인출이 발생하면 기관이 무조건 112 신고를 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신고를 하면은요, 바로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에 긴급 출동 명령이 내려지고 현장 경찰관이 인출자에게 가서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살펴봅니다. 근데 이게 올해 생긴 건 아니고 원래는 2016년부터 이어져 왔던 건데 예. 이제는 이게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큰 금액 인출하면은 위험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데 이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경험 혹시 있으세요? 받아보신 적? 전화였죠. 뭐 저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검찰청이라고 전화 드려서 제가 나 검사인데 그랬어요. 그때 뭐라는 막 당황해하더라고요. 아. 너 몇 끼니 그랬어요. 저도 검찰청이라고 받았는데 그때 한창 제가 검찰 분들과 예. 인터뷰를 할 때여가지고 정말 저 아는 분이 저를 찾으시나 예. 당할 뻔했었거든요. 당황하셨어요? 네, 굉장히 당황했어요. 예. 근데 검찰들도 요즘은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너무 리얼하고 이렇게 자세하다고. 예.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당하셨다면 예. 요즘에는 실제 통계로도 젊은 층 20, 30대들이 좀 많이 당하더라고요. 예. 뭐 카톡 같은데 프로필까지 친인척인 것처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미리 한 사람을 타겟으로 놓고요. 염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예. 사람의 SNS나 카톡을 다 염탐해서 뭐 조카 사진, 자식 사진 예. 이런 거 해서 그 사람인 것처럼. 우리 형부랑 조카가 막 놀고 있는 사진이 카톡에 뜨면서 돈 달라고 하면 믿음이 가는 거죠. 우리 형부인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또 요즘은 바로 뭐 계좌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안 물어보고 예. 링크를 보낸대요. 근데 링크를 보내면 거기에 이제 내가 뭐 어디 가입하듯이 예. 개인정보를 누르면 이제 거기서 보이스피싱이 되는 거죠. 예. 너무 교묘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단한데 하여간 피해가 이제 극심하니까 경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찾아가는 일까지 생겨갔잖아요. 경찰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네요. 뭐 경찰로서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그러니까요. 하신 거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고. 예. 그런데 나는 정말 내가 일이 있어서 내가 어련히 이 돈을 뽑겠다는데 갑자기 경찰이 나한테 와서 핸드폰 보여달라, 뭐 휴대전화 보여주고, 뭐 왜 하냐 이렇게 취조당하고 범법차 취급을 당하면 뭐 유쾌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내가 사유를 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은 피해를 줄인다는 그 목적이 과연 국민 사생활에 침해받지 않는다고 하는 헌법보다 위에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간 그 사생활 침해보다는 피해 예방이 좀 우선이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사생활 그런 거 헌법 이런 거보다도 일단 돈을 안 뺏기고 피해를 안 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요. 예. 고액 인출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은행에도 속이는 거예요. 전세 자금이고 뭐 사업 자금이다 이렇게 그냥 둘러댔는데 나중엔 결국에는 진짜 보이스피싱을 당하시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당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노후 자금, 전세 자금, 대학 등록금. 진짜 화가 확 나는데요. 그리고 진짜 고이고이 모아서 이제 쓰려고 소중한 돈 모아둔 건데 예. 그런 걸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사생활 침해를 감수하더라도 피해부터 예방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오겠습니다. 아직 뭐 범죄가 일어나는지 않는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어떤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이나 정보들을 경찰관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이거 약간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에 좀 문제도 있을 것 같고 1,000만 원을 인출하는 그 빈도가 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1,000만 원이 인출이 될 때마다 경찰이 계속해서 출동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공권력을 지나치게 좀 낭비하는 어떤 그런 행태가 되지 않을까. 그거는 분명히 그 사생활이 보호가 더 우선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을 막아야 되는 거지. 그런 그 보이스피싱 때문에 사생활까지 침해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사생활 침해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당연한 거죠. 그 사생활을 침해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경찰이 출동하는 거는 이거 좀 과한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런 돈을 뽑고 아니면 뭐 전달하는 거를 경찰이 다 관여한다면은
이거는 뭐 비즈니스 관계에서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노출되는 거니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저기 0715님께서는 사생활 인권 생각하다가 범죄자만 유리해집니다. 좋은 아이디어구만요 하셨어요. 예. 예. 근데 요즘 현금 잘 안 써가지고 갑자기 큰돈 뽑으면 좀 이상하다 싶을 수도 있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쵸, 뭐, 편의점 가서 1,000원짜리 사도 결제 카드로 하니까요. 그렇죠. 요즘은. 요즘 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현금을 쓸 때가 가끔 있습니다. 카드 안 받는 곳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탈세할 때 쓴다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뭐 임대주택 사업자가 현금으로 보증금 받고 전입신고 못하게 하면요. 이것도 탈세 여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죠. 그 뇌물이나 비자금 다 현금이잖아요. 그쵸. 예. 사과 박스, 비타민 음료 박스, 찻대기 뭐 다 생각해보면 현금 지폐로 오가죠. 외국은 지금 현금 거래 많이 줄이지 않나요? 미국, 유럽에서는요. 그래서 고액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100달러 지폐를 없애야 된다 주장을 했었고 유럽 중앙은행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 500유로 지폐 발행을 재고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오히려 5만 원권을 새로 도입했잖아요. 그랬죠. 예. 그래서 그때도 참 말이 많았었는데 우리나라 지하자금 규모가 GDP 20%에서 30%에 달한다고 해요. 예. 그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현금의 지하 경제 문제 때문에 현금 거래 규제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라는 건데 예. 원래 이게 금융사가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선을 기존에 2,000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예. 이제 1,000만 원으로 강화를 한 거죠. 예. 보고 대상은 뭐 민간인 다는 아니고요. 금융사와 고객 간 거래 중에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하거나 금융사로부터 받는 거래 이런 것들, 수표와 현금을 맞바꾸는 거래 이런 것들이고 그냥 계좌이체나 외국한 송금, 수표 인출 이런 것들은 대상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보고하게 되면 근데 어떻게 되나요? 보고된 것 중에서 자금 세탁이 의심이 되면 예. 정보분석 심의를 거쳐서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이런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요. 예.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내년부터 우리나라를 뭐 평가에 들어갑니다. 세탁 얘기하니까 빨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자금 세탁은 금융 관련이죠. 네네네. 예. 자금 세탁, 돈 세탁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국이 예. 이거를 보려고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평가를 할 계획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나라가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지금 개정안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그 수준에 부합하지 않나 봐요. 네,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탈세, 돈 세탁 때문에 현금 거래를 좀 규제하는 게 있고 또 테러 문제도 있어서 그렇죠. 현금 거래를 막기도 합니다. 나라에 따라서 다르지만 거의 보통 대략 5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요. 예.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모든 부동산 관련 거래는요, 현찰로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어요. 그 라틴계 국가들을 봤을 때는 탈세, 암시장 이런 것들을 기승을 부려서 현금 거래를 제한하고 있고요. 검은 돈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렵게 만드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주의 시사 브리핑 뉴스 분석가 조현정 씨와 함께했습니다.